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 보면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호박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 보면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베타카로틴 이 색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리고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틴이라든지 지아잔틴이라든지 비타민 A 계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NA 손상도 막아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박 속에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요. 셀레늄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그리고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장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우리 장 내 미생물, 유익균들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호박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먹으면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호박은 호박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한 2003년도 1월 달에 발행한 캔슬레터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호박 속에 쿠크르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암을 가지고 했어요. 대장암,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을 종류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쿠크르비타신 B의 암세포를 얼마만큼 성장을 억제하는가를 봤더만 대장암은 한 81.5% 정도 억제력을 보이고 유방암은 한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이게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호박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호박은 그냥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리할 때 90도, 100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쿠크로비타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말고 한 10분 정도 조리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호박 속에 이제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보카도, 견과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호박씨는 우리 까서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씨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여기에 사실은 쿠크르비타신이 껍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먹도록 하고 그리고 씨도 버리지 말고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박은 사실 우리가 호박 먹을 때 호박죽 항상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호박죽 맛있고 좋잖아요. 또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자분들 아침에 호박죽이나 그다음 호박 수프 같은 걸 내 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호 식품으로 우리 견과류 먹듯이 호박씨도 좀 먹으면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박을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호박은 아예 이제 호박이 덜 익었거나 아니면 좀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호박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쓴 이런 호박을 먹었을 때 보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속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그 칼륨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박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장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진 않았지만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우리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단호박이 좀 문제예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당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고,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g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호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다양한 이 파이토 케미칼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P53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황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항염증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는 채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저 안쪽에 가장 깊은 후복막 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배꼽 있는 데서부터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췌장이고,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그 주변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췌장암 때 나오는 증상은 대개 이제 허리에 등에 통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보면 뭐 요추부 염좌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췌장암은 주변에 혈액이 엄청 많아요. 혈관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이 혈관들에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 혈관들에 전이가 되면은 수술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주변에 또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 혈관들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혈관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췌장암은 우리 특히 두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우리가 복부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 이게 췌장암 수술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다 보면은 어때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에 이렇게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에 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데, 뇌라든지 뼈라든지 이런데 전이가 잘 오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고, 췌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게 증상이 좀 심해요. 또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췌장암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1번은 염증이에요. 우리가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장하고 연관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췌장염이.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췌장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 술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게 췌장염으로 넘어가서 췌장암으로 잘 가죠. 그럼 이제 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 이게 외국 논문에 이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석 잔 이상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 또 뭐 방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췌장암에도 담배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피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췌장이 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죠.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1.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췌장암에 대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도 10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펀메드에서 나온 걸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만약에 췌장염을 한 5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1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췌장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정말 그 유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췌장에 취약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족력에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 또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검사 이런 걸 하는데 뭐 CT를 찍는다든가 조금 더 정밀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 2010년 11월 달에 이 NIH 펀메드에 올라온 자료인데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역학조사, 최신의 역학조사를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췌장암에 관한 그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알코올 섭취가 이제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또 그 외에 과체중, 비만이죠. 비만. 그 다음에 내당증.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에 오는 대사성 질환들이 전부 다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췌장암 전조 증상 하면은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무증상이죠.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왜 없냐면요. 저 장기 맨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겉으로 지금 올라와야 지금 증상이 좀 나올 건데 맨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암이에요. 체중 감소. 우리 암에서는 체중이 빠지면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지면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 되게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잔병이 많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췌장암하고 이렇게 결부돼서 보면은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구토, 그 다음에 식욕저하.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췌장 미부에 오는 암인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 두부암인 경우에는 황달 같은 게,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췌장암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췌장암 덩어리가 압박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것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되게 이제 요추부위죠.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췌장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그런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 이걸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대해서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 마침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했죠.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T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도 뭐냐면 췌장하고 연관된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계속 병원 돌면서 허리 치료만.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잘 안 낫는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죠. 첫 번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염증,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담배는 많이 피는 분들은 맨날 어때요? 폐만 검사를 해요. 폐만 검사를 할 게 아니고 방광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셔야죠.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인한 염증이 오게 되고 췌장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운동을. 그리고 체중 같은 것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이게 비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근데 이 과일도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통곡이죠. 그러니까는 뭐 통밀, 뭐 호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리, 뭐 현미 이런 것들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중해 식단으로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비타민을 조금씩 비타민 B계통을 좀 보충해 준 게 좋겠고요. 제가 가장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시기 때 이미 뭔가가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발견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